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요즘 같은 계절에 딱 어울리는 예쁜 코튼 숄더백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늬 패턴이 아주 예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가방인데요. 저는 일반 소품용 코튼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심플하고 시원하게 떠보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여러가지 재료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페이퍼 얀으로 뜨셔도 예쁠 듯 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메탈살을 이용해서 떠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제가 거주하는 아르헨티나에서는 페이퍼 얀도 메탈사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소품용 코튼실을 이용해서 떴지만 패턴을 배우셔서 여러가지 재료로 예쁘게 응용해서 떠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실은요. 일반 소품용 코튼실을 이용했는데 두께 2mm 정도의 소품용 코튼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체이니 코튼 같은 이렇게 실 갈라짐이 없는 이런 실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저의 경우는 100g 사용했습니다. 두께 2mm 정도의 소품용 코튼실을 모사용 코바늘 6호를 이용해서 떠 주었고요. 모사용 코바늘 6호 외에도 가위, 돗바늘, 마커, 그리고 예쁘게 완성하기 위해서 핸드메이드 라벨,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스트랩을 연결해 주기 위한 오링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모사용 코바늘 6호를 이용해서 두께 2mm 정도의 실로 가방을 떴을 때 가방의 바닥 원형뜨기 지름은 14cm로 떠 주었고요. 그리고 가방의 넓이는 25cm, 가방의 높이는 18cm까지 반복해서 떠 주었습니다. 부채무늬 패턴이 예쁘기 때문에 따로 엣징 작업은 해주지 않고 이렇게 높이 18cm가 되었을 때 마무리를 지어 주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새우뜨기 스트랩을 길게 떠서 앞뒤로 통과시켜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연결하실 때 꿰매어서 연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링으로 통과시켜서 연결해 주시면 탈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스트랩으로 이렇게 숄더백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양옆에 오링으로 연결해 주셔서 크로스보디 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우뜨기를 저의 경우는 이렇게 1m10으로 길게 한 줄 떠서 연결해 주었는데요. 짧게 60cm 정도로 앞뒤에 꿰매어 주셔도 좋고요. 다이소 같은 데서 구매하시는 이런 가죽 핸들 이용하셔서 이렇게 달아서 사용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핸들이나 스트랩은 각자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디자인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크로스보디백, 숄더백, 토트백 등으로 자유롭게 응용하실 수 있는 예쁜 패턴의 아케이드 스티치 가방, 오늘 저와 함께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품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형뜨기는요, 매직 링으로 시작해 줍니다. 매직 링으로 시작하신 후에 사슬 하나를 떠주시고요. 짧은뜨기 8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링 안에 짧은뜨기를 모두 8코 떠주세요. 짧은뜨기 8코를 다 뜨셨다면 꼬리실을 당겨서 링을 닫아주시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은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2단부터는 매 단마다 8번씩 늘림을 하겠는데요. 2단의 경우는 매 코마다 늘림을 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2코를 떠주세요. 늘림은 하나의 코에 짧은뜨기를 2코씩 떠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늘림이 완성되었고요.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를 같은 코에 2코 떠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다 돌아 주시면 모두 16코가 되겠죠? 한 코에 짧은뜨기를 2코씩 뜨는 늘림을 총 8번 해주시면 됩니다.
늘림을 8번 해주셨다면 16코가 있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짧은뜨기 하나를 첫 코에 뜨면서 3단을 시작합니다. 다음 코에는 늘림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것의 반복입니다.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한번, 그 다음 코에는 늘림 한번.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와 늘림을 총 8번 반복해 주시면 3단이 완성됩니다. 네, 24코로 3단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4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는 늘림을 한번 떠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짧은뜨기 한번, 짧은뜨기 한번, 늘림 한번. 이렇게 짧은뜨기 2번, 늘림 1번, 이 세트를 8번 반복해 주시면 4단이 완성입니다. 이제 5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단에도 역시 8번의 늘림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기둥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둘, 세 코 떠주셨다면 네 번째 코에서 늘림을 해주세요. 세트가 끝났으면 역시 3번의 짧은뜨기를 각각 떠주시고요. 네 번째 코에서 늘림을 한번 떠주세요. 네, 5단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네, 이제 원형뜨기 도안을 보면서 원하시는 크기까지 떠주시면 되는데요. 늘림과 늘림 사이에 짧은뜨기 개수를 단이 올라갈 때마다 한 코씩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5단에서는 짧은뜨기 3회, 늘림 1번을 해주었고요. 6단에서는 짧은뜨기 4회, 그리고 5번째 코에서 늘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단씩 올라갈 때마다 늘림과 늘림 사이에 짧은뜨기 개수가 한 코씩 늘어나면서 원하시는 지름이 될 때까지 원형을 완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 이렇게 가방 바닥을 완성해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단의 코수는 총 72코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원하는 가방의 지름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단 마지막 단에서 코수를 12의 배수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케이드 스티치는 6배수이지만 무늬를 짝수로 뜨시는 게 나중에 가방 핸들을 달아줄 때 편하기 때문에 12배수로 맞추겠습니다. 그럼 가방 옆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가방 옆면의 첫 번째 단은 2랑뜨기로 뜨는 짧은뜨기 단을 뜨겠습니다. 짧은뜨기 단인데 먼저 기둥사슬 한 코를 떠주시고 이렇게 편모를 돌려보면 V자로 보이는 코들이 보이죠? 이렇게 두 가닥씩 V자를 만들면서 한 코가 만들어지는데 이랑뜨기는 V자의 두 가닥 중에서 뒤에 있는 가닥에만 코바늘을 걸어서 뜨는 방식입니다. 방금 기둥사슬 한 코 떠주었고요. 여기 첫 번째 코 두 가닥이 보이죠? 여기 한 가닥, 앞에 두 가닥. 뒤에 있는 가닥에만 코바늘을 넣고 실 감아서 빼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시면 첫 번째 짧은뜨기입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가닥에만 코바늘을 넣고 떠주는 짧은뜨기를 이번 단에서 쭉 떠주도록 하겠어요. 역시 다음 코에도 뒤에 있는 가닥에만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시고
짧은뜨기와 동일한 방식인데 뒤에 있는 가닥에만 코바늘을 걸치면 되어서 아주 쉽습니다. 그럼 이번 가방 옆면의 첫 단은 이랑뜨기로 한 단을 쭉 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가닥에만 코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코, 뒤에 있는 가닥에만 코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코, 끝까지 진행해서 돌아와 주세요. 한 바퀴 다 떠서 돌아왔고요. 이제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둥사슬 한 코 떠주시고 이번에는 일반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 짧은뜨기를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도 한 코, 이렇게 짧은뜨기를 두 코 뜨신 후에 사슬 3코를 떠주세요. 이어서 다음 나오는 3코를 건너주시고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코, 이어서 짧은뜨기를 두 코 더 떠주세요. 그러면 총 3코의 짧은뜨기를 떴습니다. 이어서 사슬 3코, 또다시 3코를 건너신 후에 네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씩 3번 떠주세요. 둘, 셋.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슬 3코, 3코를 건넌 후에 네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3코, 네, 앞으로 이렇게 2단을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슬 3코 뜨신 후에 3코 건너고 네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3코, 이것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짧은뜨기 3코까지 떴고요. 사슬 3코 뜨신 후에 3코 건너 주시면 마지막으로 이 단에서 한 코가 남습니다. 3코를 건너고 네 번째 코가 마지막 코인데요. 여기에 마지막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시면 2단이 완성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짧은뜨기를 2코 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코와 함께 3코가 완성되죠. 이제 빼뜨기로 첫 번째 짧은뜨기에 연결해 주시면 패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3코 세트가 완성되면 2단이 완성입니다. 사슬 한 코 떠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3단을 시작하겠습니다. 3단에서는 붓재무늬를 떠줄 건데요. 붓재무늬는 다음 나오는 사슬 공간에 떠주겠습니다. 사슬 3코를 떠준 이 공간에 코바늘을 쑥 넣고 실 감아서 이렇게 코바늘 넣고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같은 공간에 총 7코를 뜨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7코까지 동일한 사슬 공간에 떴고요. 이렇게 7코 한길 긴뜨기를 뜨신 후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짧은뜨기 3코 중에서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네, 이렇게 떠주시면 첫 번째 무늬가 완성입니다. 한길 긴뜨기 7코를 사슬 공간에 뜨신 후에 두 번째 짧은뜨기의 짧은뜨기로 마무리해 주세요.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나오는 사슬 공간에 붓재무늬를 뜨겠어요. 실 감아서 사슬 3코 공간에 코바늘 쑥 넣고 한길 긴뜨기 7코,
7코를 다 뜨신 후에 마무리는 이어서 나오는 짧은뜨기 3코 중에서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하나, 둘, 3개 중에서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1코. 이렇게 떠주시면 두 번째 무늬도 완성입니다. 사슬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7코를 떠주시고 3개의 짧은뜨기 중 두 번째 짧은뜨기 위에 짧은뜨기 1코를 떠주세요. 마지막 부채무늬 세트까지 떠왔고요. 이제 처음 떴던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3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4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4단에서도 동일한 2단의 세트를 떠줄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빼뜨기를 3코 떠서 자리 이동을 해주세요. 자, 빼뜨기 3코를 떠서 7코의 한길 긴뜨기 중에서 세 번째 한길 긴뜨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채무늬의 7코의 한길 긴뜨기 세트 중에서 세 번째 한길 긴뜨기로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4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1코 떠주시고요. 동일한 자리에 짧은뜨기 1코. 이어서 짧은뜨기를 2코 더 떠주세요. 네, 이렇게 짧은뜨기 3코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패턴을 보시면 2단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을 떠 나갈 거예요. 짧은뜨기 3코를 뜨신 후에 사슬 3코, 이어서 또다시 짧은뜨기 3코를 뜰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다음 부채무늬로 넘어가겠습니다. 7개의 한길 긴뜨기 중에서 세 번째 한길 긴뜨기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세 번째 한길 긴뜨기 위에 짧은뜨기 1코, 이어서 짧은뜨기 2코를 더 떠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3코 세트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사슬 3코, 이어서 다음 부채무늬로 넘어가서 세 번째 한길 긴뜨기부터 짧은뜨기 1코, 둘, 셋, 이렇게 짧은뜨기를 3코 떠주세요. 사슬 3코, 이어서 세 번째 한길 긴뜨기부터 짧은뜨기 3코. 이렇게 4단에서도 역시 짧은뜨기 3코와 사슬 3코를 반복해 주시는데요. 짧은뜨기 3코를 아랫단에 있는 부채무늬의 세 번째 한길 긴뜨기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슬 3코까지 떠왔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4단이 완성입니다. 이제 5단을 시작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빼뜨기 1코를 떠서 자리 이동을 해주세요. 두 번째 짧은뜨기부터 5단을 시작합니다. 기둥사슬 1코 떠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1코. 이어서 5단에서는 3단에서 배운 부채무늬를 또다시 떠보겠습니다. 실 감아서 사슬 3코가 있는 공간에 한길 긴뜨기 7코 부채무늬를 뜨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코바늘 이렇게 쑥 넣으신 후에 한길 긴뜨기를 총 7코 같은 자리에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 7코를 다 뜨셨으면 이어서 3개의 짧은뜨기 중 두 번째 짧은뜨기 위에 짧은뜨기 1코. 이것의 반복입니다. 실 감아서 다음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7코.
7코 다 뜨신 후에 마무리는 3개의 짧은뜨기 중 2번째 짧은뜨기 위에 짧은뜨기 1코. 이것의 반복입니다. 5단에서는 부채무늬를 떠주시는데 사슬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7코, 그리고 마무리는 3개의 짧은뜨기 중 2번째 짧은뜨기 위에 짧은뜨기 1코로 부채무늬를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쭉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부채무늬까지 떴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5단이 완성입니다.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완성되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4단과 5단의 패턴을 반복해 주겠습니다. 이 두 세트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6단의 시작을 보여드리면서 반복 패턴을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빼뜨기를 3코 떠주세요. 세 번째 한길 긴뜨기 위로 자리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둥사슬 1코 떠주시고 이 세 번째 한길 긴뜨기에서부터 짧은뜨기를 3코 떠주세요. 이렇게 6단을 시작합니다. 짧은뜨기 3코 뜨셨으니까 이번에는 사슬 3코. 이어서 다음 부채무늬로 건너뛰어서 역시 세 번째 한길 긴뜨기부터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 2코 건너뛰시고 세 번째부터 짧은뜨기를 3코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3코를 뜨신 후에 또다시 사슬 3코, 세 번째 한길 긴뜨기부터 짧은뜨기 3코.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방의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방금 배웠던 4단과 5단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짝수단에서는 짧은뜨기 3코와 사슬 3코의 패턴을 떠주시면 되고요. 홀수단에서는 한길긴뜨기 7코 부채무늬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높이까지 다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방을 21단까지 진행해서 돌아왔습니다. 현재 부채무늬 단에서 멈춘 상태고요. 네, 가방의 높이가 적당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멈췄습니다. 21단까지 반복 패턴을 작업했고요. 현재 가방의 높이는 18cm입니다. 네, 저는 18cm가 적당한 것 같아서 이 상태로 이제 마무리할 예정인데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원하시는 단까지 원하시는 높이가 될 때까지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 가방의 경우는 따로 엣징 디자인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부채무늬 단에서 멈춘 상태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현재 21단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자르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을 이용해서 꼬리실을 감춰주면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이제 꼬리실을 매듭 지어서 감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의 본체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핸들만 달아주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핸들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새우뜨기로 2줄 준비해서 앞과 뒤에 한 개씩 꿰매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길게 한 줄을 준비하셔서 양옆에 오링을 이용해서 양옆에 달아주시면 크로스보디 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다이소 같은 곳에서 구매하시는 이런 가죽 핸들 같은 것 달아주시면 또 간단하게 완성하실 수 있는데요. 각자 여러분들께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선택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긴 스트랩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항상 제가 양옆에 오링을 2개 이용해서 크로스보디 백으로 사용하는 법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 부채무늬 밑에 있는 홀을 이용해서 스트랩을 통과시켜서 숄더백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치를 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희 경우는 이 디자인은 부채무늬가 7개 있기 때문에 끝에서 2번째, 끝에서 2번째 이렇게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이렇게 끝에서 2번째 부분으로 통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밖에서 안으로 통과시켜 주고 역시 안에서 밖으로 통과시켜 주고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요. 그리고 다른 끝부분을 또 역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앞과 뒤에 통과가 됐고요. 여기를 이제 꼬리실을 남기셔서 양쪽 끝부분을 꿰매어 주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꿰매어 주시면 이제 탈부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의 핸들, 이렇게 구매하시는 핸들을 또 따로 부착해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기에는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요 끄트머리 부분은 이미 안쪽으로 감춰준 상태죠. 요 상태로 이렇게 오링을 새우뜨기 끝부분에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자연스럽게 통과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따로 꿰매어 주지 않으셔도 이렇게 오링 한 개만 이용하시면 핸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오링의 위치만 조절해 주시면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링이 밖으로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가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방을 오픈하고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숄더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링이 밖으로 나오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숄더백으로 핸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링 2개를 이용하시면 크로스보디 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링으로 연결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2줄 따로 뜨셔서 안과 바깥쪽에 이렇게 따로 꿰매어 주셔도 됩니다. 핸들을 부착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예쁜 디자인으로 이렇게 핸들 부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품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